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낮 동안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강한 바람은 지속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로는 메마른 대기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봄이 올 듯 말 듯 참 오지 않죠. 울진과 영덕, 울릉도, 독도에는 눈발이 날렸는데요. 3월에 내리는 눈 치고는 양도 제법 됩니다. 울진군 평지로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이번 눈은 오후가 되면서 그치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 기온은 계속 남아있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탓에 한낮 기온 7도에서 12도로 평년 수준에 못 미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로는 대기도 무척 건조해서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겠고요.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9도, 영덕 10도, 포항 11도, 경주가 1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경보가 내려졌고요. 오후가 되면서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7도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 경보가 발효됐고요. 그 외 동해상으로는 주의보 수준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6m, 남부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점차 봄 기운이 가득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대구시 전체와 경북의 경산, 청도, 봉화 세 곳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고 주민 생계비와 주거 안정 비용 등도 지원되지만 경북 전체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요구했던 경북으로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발표입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현재 경산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521명, 청도 141명, 봉화는 60명입니다. 경북에서 환자가 가장 많은 이 세 곳만 대구와 함께 특별 재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에는 사망 또는 부상 구호금, 생계비, 구호비 등이 국비로 지원되는데 사회 재난으로는 첫 사례인 만큼 구체적인 대상과 지원 액수는 추후 결정됩니다. 경북 전체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요구했던 경상북도로서는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환자 규모가 월등히 많기 때문입니다. 경북의 확진 환자가 1,000명을 넘어 대구를 제외한 다른 시도를 모두 합친 수보다 많습니다. 대구 경북 고립은 더 큰 문제입니다. 다른 시도의 시외버스가 대구 경북으로 오려하지 않아 운행이 끊기거나 감축됐고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들은 대구 경북 환자들의 진료 연기를 권유할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울릉도는 환자가 한 명도 없지만 관광객이 뚝 끊겼고 경주의 호텔들도 텅텅 비었으며 안동을 비롯한 경북의 지역 경제 역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물리적, 심리적 고립 현상이 다른 시도와 차원이 다른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심지어 추경 관련해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예산 심사에 가려고 하면은 알아서 하겠다, 오지 마라고 할 정도입니다. 경북 전체가 특별 재난 지역에 포함되더라도 앞으로 있을 정밀 피해 조사 때 시군별로 지원 규모를 결정할 수 있어 정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현실적인 여건도 감안됐습니다. 그러나 세 곳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경상북도는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자체 경기 부양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년 실시해오던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판단하고 부가 제척 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에 대해선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신고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우체국 쇼핑몰에 경북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 브랜드관을 개설하고 물건값을 30에서 40% 할인해 줍니다. 우체국 쇼핑몰에는 대게 어간장 등 지역 62개 기업에서 생산한 350여 가지 제품이 입점해 있으며
쇼핑몰 고객을 대상으로 메시지 발송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휴원했던 학원들이 슬금슬금 다시 문을 열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협조 요청과 권고 외에 별다른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의 한 외국어 학원입니다.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학원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달 24일부터 3주째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학생과 강사 모두 불안해하고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부모님도 걱정이시고 면역이 약한 학생들도 걱정이고 제가 학원 운영상 휴원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걱정들 때문에 휴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이 국어와 논술 전문 교습소는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주간 휴원했다가 지난 주말부터 강사와 학생 모두 마스크를 끼고 소규모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 그리고 학원 운영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또 언제 진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보다는 아무래도 PC방이나 이런 쪽으로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학원을 다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처럼 다시 문을 여는 학원과 교습소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경북도 내 개원율은 지난달 28일 13%에서 지난 9일에는 37%로 높아졌습니다. 전국 평균 57%보다 낮은 편이지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다시 문을 여는 것입니다. 교육당국이 휴원을 권고하고 있지만 임대료와 강사비 등 운영난을 호소하는 학원이 늘어나고 있어 시일이 지날수록 수업을 재개하는 학원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예비비 1억 3천만 원을 편성해 학원의 손세정제 등을 지원하고 철저한 개인위생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출하를 앞둔 양식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포항에선 제철에 팔리지 못해 폐사 위기에 몰린 양식 활어회를 3분의 1 가격에 판매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차 안에서 주문하고 구매할 수 있는 일명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도입돼 명절 귀성 행렬 같은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시 구룡포 해수욕장과 맞닿은 해안도로에 긴 차량 행렬이 늘어섰습니다. 마치 명절 귀성길 정체를 보는 듯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1km 넘게 늘어선 차량들을 따라가 보니 긴 줄의 끝에서 제철을 맞은 강도다리회를 팔고 있습니다. 지역 양식협회의 위탁을 받아 포항시가 운영 중인 일명 드라이브 스루 횟집입니다.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강도다리회 1kg 가격이 불과 2만 원. 시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싼 데다 채소와 초고추장까지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2만 원입니다. 네, 하나만 됩니다. 상인과 흥정하거나 다른 손님들과 접촉할 필요 없이 차 안에서 곧바로 주문하고 구매할 수 있는 데다 가격까지 파격적이다 보니 긴 줄에도 인기가 좋습니다. 50분. 50분이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좀 색달라요. 색달라요. 재밌으세요? 네, 기다리는 건 지겹진 않았어요. 준비한 500세트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 3시간도 안 돼 판매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회 구입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공무원들이 휴일까지 반납하고 판매에 나선 이유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양식 어민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 육상 양식장에 키우고 있는 강도다리가 지금 판매가 정지되어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이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발길 끊긴 어촌에서 고육지책으로 등장한 이색 풍경이지만 포항시는 이틀째 완판 행진을 기록하며 다음 주말에도 드라이브 스루 횟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아 포항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85살 여성과 같이 병원에 들어가 할머니를 간호하던 31살 손자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85살 할머니는 지난 2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와 그날부터 포항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손자는 직장일을 잠시 접고 할머니를 간호해왔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고령인데다 중증 치매 환자여서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잘 이겨내고 손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완치 환자가 신규 확진 환자를 앞서는 이른바 골든크로스가 이틀 연속 이어졌습니다. 희망적인 소식입니다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대구시의 판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고삐를 바짝 쥐고 사회적 거리를 지키자는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한태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가벼운 증상을 보인 환자가 치료를 받는 대구의 한 생활치료센터입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가운데 완치 환자가 탄 버스가 정문을 났습니다. 적게는 2주, 길게는 3주 동안 방에서만 격리됐던 완치 환자들입니다. 여태 기간 동안 완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간호학과 학생인데 나중에 좋은 간호사 돼서 이런 환자들 치료해주고 싶어요. 저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리고 덕분에 잘 있다 갑니다라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곳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속속 퇴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소하기 전 받는 2차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어제 새벽 0시 기준으로 대구의 일일 완치 환자는 67명으로 신규 확진 환자 41명을 앞질렀습니다. 대구에서 지난 12일 처음으로 완치 후 격리 해제된 환자가 신규 확진 환자를 앞지른 뒤 13일을 빼고 그제와 오늘 연속으로 완치 환자가 더 많았습니다. 이로써 대구의 누적 완치 환자는 474명. 희망적인 소식이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대구시의 판단입니다. 요양시설과 콜센터, PC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곳곳에서 집단 감염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상황은 나아지고 있고 신천지라는 급한 불은 껐습니다. 감염 경로를 밝힐 수 없는 2차, 3차 감염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전개하자는 뜻으로 시민들에게 328 대구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정부가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대구시가 이와는 별개로 2천억 원 이상의 생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두고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도 퍼주기가 아니라며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당장 시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복구 비용의 일정 비율을 국비로 지원하지만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각종 세금이나 보험료가 깎이는 정도로는 일반 시민 생계에 큰 도움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행사비와 홍보비 예산에서 780억 원, 신청사 건립 기금 등에서 630억 원을 떼서 2천억 원 이상을 확보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생계자금과 생존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증액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미래통합당에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이미 정부의 도움을 받는 시민을 제외하고 상황이 어려운 32만 명 정도를 지원하는 만큼 이른바 퍼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통합당, 제가 몸담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은 포퓰리즘 예산이 아닙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하지만 소득과 매출 규모에 따른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해 모든 시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자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울릉도에서도 공적 마스크 부족 사태가 이어지자 자원봉사자들이 자체적으로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 제작에 나섰습니다. 울릉구는 우선 900여 장의 면 마스크가 만들어지면 오늘부터 노인과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울릉도에서는 지난 11일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던 60대 여성이 뇌출혈로 쓰러져 육지에서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 내 임대 용지 분양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 용지 12만 제곱미터를 분양 공고했는데 13개 기업이 공급 면적을 초과한 19만 8천 제곱미터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18일 심사를 거쳐 입주 기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블루벨리 임대 용지는 국비 378억 원을 LH에 지원해 연간 임대료를 조성 원가의 1%인 3.3제곱미터당 5,500원에 50년간 제공하고 포항시도 임대료의 50%를 3년간 지원하는 등 초기 투자 비용을 파격적으로 낮췄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배제된 강석호 의원이 경북 지역 현역 의원 컷오프를 재검토해 줄 것을 황교안 대표와 공천관리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저는 차치하더라도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과 투쟁한 경북 지역 초재선 의원들의 재평가와 경선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 의원은 현역 의원 교체 지수의 자의적 기준과 여론조사 통계 자료 비공개 등 공천관리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경상북도에 15건의 코로나19 관련 기부 금품이 접수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 2억 5천만 원, 서울시청 1억 원, 한국동서발전 5천만 원, 경북개발공사 3천만 원, 주식회사 신창메디칼 2천만 원, 한전원자력연료 1,300만 원, 한국농촌지도자 경북연합회에서 600만 원을 기부했고 중국 산동성 정부, 대구시청, 대전시청, 전남도청 등지에서 방호복과 마스크 등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봄이 올 듯 말 듯 참 오지 않죠. 울진과 영덕, 울릉도, 독도에는 눈발이 날렸는데요. 3월에 내리는 눈 치고는 양도 제법 됩니다. 울진군 평지로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이번 눈은 오후가 되면서 그치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 기온은 계속 남아있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탓에 한낮 기온 7도에서 12도로 평년 수준에 못 미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로는 대기도 무척 건조해서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겠고요.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9도, 영덕 10도, 포항 11도, 경주가 1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경보가 내려졌고요. 오후가 되면서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7도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 경보가 발효됐고요. 그 외 동해상으로는 주의보 수준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6m, 남부 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점차 봄 기운이 가득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